그러면 리프팅이라는 게 뭔지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인체가 다 그렇죠. 골격과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이요. 연부 조직. 골격 프레임하고 연부 조직, 소프트 티슈. 이게 결합이죠. 그게 인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골격하고 연부 조직이 붙어 있는 정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좀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 특히 얼굴에서는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런 데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고정인대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또 얼굴뼈 중에서 광대뼈하고 턱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광대뼈하고 턱뼈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살을 뺨이라고 그러잖아요. 볼살. 뺨의 내부에는 뭐가 있나요? 뼈하고 안 붙어 있죠? 뺨의 내부에는. 뺨은요, 이 주변만 위쪽 부분은 광대뼈에 붙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아래 턱뼈에 붙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게 구강 스페이스, 입안 스페이스의 바깥쪽 벽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술이 있고 요 안쪽에 요만큼이 볼이잖아요. 볼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이 안쪽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느슨한 부분이 바로 이 볼살이죠. 볼살이 인중을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고 턱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영어로는 jow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심술보. 그리고 이 아래 턱뼈의 아랫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죠. 그래서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는 거예요. 이 처진 부분을 원래 위쪽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게 리프팅입니다. 사실 이때 처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진 부분의 윗부분은 약간 꺼짐이 와요. 왜냐하면 살들이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고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고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니까 이 위쪽에 꺼짐이 오죠. 그러니까 꺼짐을 해결하려고 먼저 여기다가 지방부터 넣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꺼진 게 살이 위축된 게 아니라 밑으로 처졌던 거죠. 여기 살들이 일로 처지고 여기 살들이 일로 처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뺨 같은데 말이죠. 이런 데다가 지방주입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세요. 지방주입이면 그래도 낫죠. 이물질 같은 거, 정체 모를 이물질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뺨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처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턱선 따라서 저번에 나는 한 40대 초반에 아주 비교적 젊은, 제가 보기엔 젊은 연예인인데 이거 뭐 완전히 뭘 맞았는지 완전히 얼굴이 그냥 이거 맞으면 주름은 없어지죠. 그렇지만 처짐은 뭘 맞았다고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실 의학도 이 상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요. 제일 간단하고 만만한 게 실리프팅이죠. 실리프팅은 이 살 속에다가 살이 이제 볼륨이 있잖아요. 살 속에다가 마치 심지처럼 실을 걸어 넣죠. 그래서 마치 초 안에 들어있는 심지를, 초를 들어올릴 때 그 심지를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지겠죠. 그래서 거길 따라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바로 실리프팅이에요. 근데 실리프팅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양초 같으면은 사실은 단단한 고체 상태의 양초는 단단하니까 심지 따라서 잘 올라간다고요. 근데 살은 말이죠.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리프팅이 있으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말이죠. 심지가 있는 심지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심지랑 먼 부분은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심지 있는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심지하고 먼 부분은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불평등,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딤플, 보조개 또는 이런 울퉁불퉁한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 집어넣는다. 여러 개. 심지를 여러 개. 그럼 해결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이물질이죠. 또 심지는 실들이 대부분 녹는 실들이든 안 녹는 실들이든 엘라스틱 굼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을 만져보면 이건 뭐 돌덩어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내린 눈처럼 이거 보드라올 걸 생각을 하고 딱 만져보면 완전히 이거는 반쯤 녹았다가 다시 언 그런 눈 같단 말이죠. 딱딱하면서 이 리프팅 물론 보기에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 터치 촉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인체인데. 그래서 이 실리프팅을 너무 실을 많이 넣으면은요 이렇게 딱딱해지기도 하고. 또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여기 얼굴뼈 사진인데요, 얼굴뼈 엑스레이인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금실이에요. 금실. 저는 사실 금실이라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왜 쓰는지 나는 사실 모르겠는데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잘 안 써요. 근데 주로 뭐 리프팅, 실리프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쓴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나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리프팅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뭔가 이물질을 넣어서 리프팅하는 것들이 이제 다 실리프팅인데, 실리프팅은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리프팅 중에서도 조금 효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리프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주름, 심술보, 턱 밑살 이렇게가 처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을 심지처럼 만들어서 위쪽에다 걸어주고 위쪽에다 걸어주니까 이 측두부의 단단한 막이나 광대뼈에다 걸어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 턱뼈는 말이죠, 이렇게 얌전히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을 걸어 놓으면 이 실이 이 아래쪽 이 조직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홀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효과가 좀 약하다고.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팔자주름의 윗부분. 이 부분에서는요, 비교적 오랫동안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 효과 있는 게 첫 번째가 팔자주름 제법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엘라스틱 굼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 제가 다른 동영상 보시면 엘라스틱 굼이라는, 엘라스틱 굼이래요. 굼. 이탈리아의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개발한 건데요, 실인데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기어서 홀딩하는 파워가 오랫동안 못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홀딩을 오래 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목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 저쪽,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이렇게 당겨주는 목걸이처럼 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처진 부분이 꽤 많이 좋아지고 또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라스틱 굼으로 목을 하는 거, 팔자주름을 하는 거, 이건 아주 실리프팅 중에서 이거는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고, 또 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아까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가 실리프팅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실리프팅 실이 여러 종류가 나오면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절개 리프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효과도 약하고 또 지속 기간도 길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절개 리프팅은 어떤 거냐면요,